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사기업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추세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놓쳤다면 방산주를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 좋은 흐름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방산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목차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수익맨 채널 꾸준하게 업로드할 것이니까 기대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식어가는지 이 흐름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이슈까지 내용까지 좀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좀 이제 추천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5선에 성공을 했죠. 거의 뭐 득표율이 거의 한 80%가 넘어갔다는데 러시아에서는 뭐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푸틴의 이 권력이 계속적으로 공고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15만 명을 이제 또 징집을 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의 15만 명 정도 징집을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가 담긴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15만 명을 추가적으로 징집한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의 이 방산업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이슈다. 물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좀 이제 안타깝지만 그래도 방산주만의 본연의 이슈로만 봤을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영사관을 그냥 폭격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살짝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중동 전쟁이 또 이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중동의 이 마찰도 상당히 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스라엘도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F-15 전투기를 50대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가자 전쟁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날 만한 그런 이제 시그널들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이 전쟁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면 타올랐지 꺼질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동북아에서도 계속 지금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에 그런 이제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흐름을 좀 이제 찾고 있는가라고 좀 이제 보시면, 자, 우리나라 원래는 무기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봤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위 산업에 이제 불과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에 무기도 수출하는 그런 이제 무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제 무기 수출국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미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남미에도 대규모 방산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HD 현대에서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팀 코리아가 빚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민간 쪽에서 협력을 잘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방산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도 K방산 수출 확대 본격 드라이브를 위해서 20개 국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방산의 흐름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방산 수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세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전략적인 요 흐름에서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인 뉴스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수은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이 수은법이 뭐냐? 바로 수출입 은행과 관련된 이제 법안인데, 이 수출입 은행은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의 이 한도가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본에 얼마만큼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에 그 돈을 오버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 그래가지고 이 수출입 은행의 이 한도를 좀 이제 늘리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국가의 이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뭐 선진국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융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후진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입국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수출국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폴란드에 K9 전차를 판매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폴란드에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무기를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차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출입은행이 이 자기 자본의 이 한도가 걸려버려가지고 수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 제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출이 무산될 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수은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자기 자본이, 이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다, 이제 폴란드에서 좀 깔끔하게 이제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줘서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매입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은법 개정이 상당히 저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큰 호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국가들에서 이제 무기를 수입을 하려고 할 때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조금 개입을 해서 좀 이제 돈을 금융 지원을 해줘서 좀 무기를 팔게 되면 조금 더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기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산주의 좀 이제 세부적인 매수율을 살펴보면 이 수은법 개정도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결국에 방산 이슈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사기업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은법 개정이 되면서 자, 정부 금융 지원까지 해서 K방산 폴란드 2차 수출 속도를 낼까? 2차 수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삐걱삐걱 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수은법 통과되면서 빠르게 좀 이제 수출할 수 있을지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K방산 민간 원팀으로 해외 수출 시장 공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수은법 개정에 경남 방산 수출길 활짝 열렸다. 수은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져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까? 사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방산주도 이번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방산주의 이제 추세 흐름을 보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좀 생각 드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도 그렇고 중동에도 그렇고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이 LIG 넥스원에서 또 구미에다가 엄청난 이 제조 시설에 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제조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물량에 대한 주문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LIG 넥슨의 비공이 미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데 7월 달에 이제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LIG 넥슨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방산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LIG 넥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뭐 방산 기업으로 봤어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인적 분할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해요. 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라는 이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뭔가 확정적으로 딱 나와버리면 그럼 재료 소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여도 한번 딱 확정이 되고 나면 결국에 그 호재는 재료 소멸로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가장 주가가 상승하기 좋을 시기는 언제다? 할지 안 할지 애매할 때, 그때 이제 항상 주가는 상승에 마련이거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자회사가 하나비전과 그리고 하나정밀기계 요 두 개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하고 방산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애들은 분리를 시키고 그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항공우주 이쪽으로 그냥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담은 그런 인적 분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워낙 방산에 대한 수요가 크니까 이쪽으로 그냥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그룹의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최근에 또 현대로템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현대로템이 최근 들어가지고 K방산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자, 폴란드 계약도 긍정적으로 좀 이제 성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에 힘입어서 2차 수출까지도 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기세에 힘입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전차에 뭐 적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폴란드 방산주 시중은행 10조 대출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이 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K9 자주포를 좀 이제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텍입니다. 사실 방산주를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빅텍은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과거에 이제 테마주로서 한번 상승을 하면 이제 10배까지도 한 번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방산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텍인데, 이런 빅텍은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최근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빅텍은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방산주 얘기를 하는데 빅텍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종목 넣어봤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좀 이제 미사일 도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또 도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현재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는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빅텍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좋지만 이제 이렇게 방산주, 사실 뭐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은법 개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정부와 민간에서 합동적으로 계속 방산 수요를 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글로벌 환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빅텍 이 네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